내 감정은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 인간은 스스로를 이성적 동물이라 불러왔지만 막상 삶을 바꾸는 순간에 우리를 움직이는 건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뜨거운 감정입니다. 분노가 관계를 깨뜨리고 슬픔에 잠겨 길을 잃기도 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내 안에서 솟구치는 감정들, 과연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나를 인간은 스스로를 이성적 동물이라 정의해왔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차가운 논리가 아닌 뜨거운 감정입니다. 분노에 휩싸여 소중한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일상의 궤도에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절박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안에서 솟구치는 이 감정들은 과연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거, 과연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평생 안고 가는 숙제 같은 질문일 텐데요. 오늘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우리는 감정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노예일까요? 홧김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멀어졌던 기억, 아니면 깊은 슬픔에 빠져서 정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던 그런 날들.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이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마음속은요, 거대한 바다랑 비슷해요. 겉으로는 아주 잔잔하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 수면 아래에는 언제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르는 감정이라는 성난파도가 늘 들끓고 있죠. 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 동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건 차가운 논리보다는 뜨거운 감정일 때가 훨씬 많다는 거. 자, 그럼 이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다스릴 방법을 찾아서 지금부터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고대 그리스입니다. 이곳의 위대한 철학자들은요, 이 혼돈스러운 감정이라는 녀석을 이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왕 아래에 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 플라톤이 제시한 이 마차 비유,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영혼을 마차에 비유한 건데요. 마차를 모는 마부는 바로 이성, 즉 로고스고요. 이 마차를 뜨는 두 마리 말이 있는데 한 마리는 고결한 기계, 티모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제멋대로 날뛰는 욕망, 에피티미아를 상징해요. 결국 이성의 마부가 이 두 말을 아주 능숙하게 조종해야만 영혼이라는 마차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플라톤한테 감정 통제는 그냥 하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곧 질서가 바로잡힌 정의로운 영혼 그 자체였던 거죠. 반대로 감정에 휘둘리는 삶은 그건 그냥 영혼이 파괴된 비극적인 상태였던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에서 로마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여기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한다는 개념을 정말 극한까지 밀어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표가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을 딱 두 가지로 나눴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절대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건강, 심지어 죽음까지도 전부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속해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다? 바로 그것들에 대한 나의 판단과 반응뿐이라는 거죠. 야, 이 문장 하나가 스토아 철학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모욕했어요. 그때 나를 괴롭히는 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라고 내리는 나 자신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판단 자체를 거둬들일 수만 있다면 분노라는 감정은 애초에 생겨날 틈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가 최종적으로 추구했던 목표가 바로 이 아파테이아라는 상태입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감정이 아예 없는 로봇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내 마음속 평온한 만큼은 잃지 않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근대로 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철학자들이 감정을 더 이상 정복해야 할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하고 분석해야 할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스피노자의 아이디어는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그는 감정을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분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질투라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 원인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그 감정의 노예, 즉 수동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원인이 나의 어떤 결핍과 타인과의 비교라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여기에 니체는 한술 더 뜹니다. 그는 고통이나 분노 같은 아주 격렬한 감정들을 억누르기는커녕 오히려 위대한 창조를 위한 연료로 쓰라고 외쳐요. 감정이야말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긴 여정이 드디어 21세기에 도착했습니다. 현대 뇌과학이 이 오래된 철학적 논쟁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최종 판결 같은 걸 내놓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이 내놓은 뭐랄까 일종의 도전장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파악하기도 전에 우리 뇌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반응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각보다 느낌이 항상 한 발 빠르다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외부 자극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라는 감정 경보기가 즉시 울려요. 그러면서 심장이 막 뛰고 근육이 긴장하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저 전전두피질은 그 후에야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상황을 해석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만으로 감정을 없애는 게 생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뭐냐면요. 이 최신 뇌과학의 발견이 수천 년 전 동양의 지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도가 철학자 장자는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붙잡지 말고 그냥 거울처럼 왔다가 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라고 말했거든요. 판단 없이 그냥 바라보는 것. 이게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효과적인 감정 조절법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럼 이 길고 긴 철학적 항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감정 통제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감정의 주인은 내 마음속의 폭풍우를 멈추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어떤 날씨에도 능숙하게 배를 몰 수 있는 그런 숙련된 항해사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항해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단계인데요. 첫째,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의 파도가 스물스물 올라오는지 자각하는 겁니다. 둘째, 스피노자처럼 이 파도가 도대체 어떤 생각과 판단 때문에 시작됐는지 그 근원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파도의 에너지를 억지로 누르지 않고 니체처럼 삶의 동력으로 수용하고 승화시키는 겁니다. 감정은 우리 삶이라는 배를 이끄는 강력한 바람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바람을 멈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성이라는 돛이 있습니다. 이 돛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항해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어쩌면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는 주인이 되기보다 감정이라는 바람과 함께 멋지게 춤추는 예술가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정은 때로 우리를 묶어두는 사슬 같지만 또 다른 날에는 삶을 움직이는 바람이 된다. 이성은 그 바람을 끊어내는 도끼가 아니라 방향을 읽고 돛을 조절하는 지혜여야 한다. 결국 우리는 감정을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